야생동물 그 일곱 번째 주 토끼의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시간 동안 공부를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토끼와 설치류 굉장히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토끼 소화기 통해서 그 설치류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그 설치류 그러니까 쥐하고 마우스, 햄스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얘네들이 토끼하고 소화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갖고 그 제일 특징적인 게 이가 계속 자란다는 거 점과 굉장히 크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토끼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다루고 특히 토끼의 소화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학습 강의하는 겁니다. 자, 소화기 첫 번째 토끼의 치아입니다. 토끼 그 치아는 그 다른 포유류하고는 다르게 치근이 열려 있어요. 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치근이 열려 있고 계속 평생토록 계속 자랍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은 위턱에 있는 앞니인데 계속 자라고 있죠. 근데 이 모양이 어, 그 정처럼 생겼다, 뭐 치즈 라이크 뭐 굉장히 뾰족하고 계속 자라요. 근데 자라는 그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앞니인 경우에 상악 그러니까 위턱뼈에 있는 것은 일주일에 2mm, 아래턱뼈에 있는 거는 2.4mm 정도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체크 그 티스라 그래갖고선 그 전구치 그러니까 작은 어금니하고 어금니는 그위 그 상하계 그 것들은 일주일에 2.5mm, 아래턱에서는 3mm 정도가 자라는데 이거는 음, 그 한 달 또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자라는 그런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또 토끼 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송곳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앞니 바로 뒤에 페그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앞니가 2열로 돼 있는데 한번 좀 이따 그림에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토끼 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출생 그 전이나 바로 후에 그 이갈이를 벌써 다 해버려요. 영구치로 이갈이를 해가지고 전니는 16개였었는데 태어나기 바로 전이나 바로 후에 영구치 28개로 갈아버려가지고 우리가 토끼의 전니를 볼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자, 열린 치근이다 하는 거 설명드리려고 그림 가져왔는데요. 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의 치아입니다. 보통 포유류 치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를 갖다가 잇몸 속에 있는 치근, 밖으로 나온 것을 치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치관과 치근의 그 구성 요소가 조금 틀려요. 보시면은 치관 밖으로 잇몸 밖으로 나온 데는 그맨 바깥쪽이 에나멜층이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층이 덴틴층 그다음에 그 치수라 그러죠. 펄프 챔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근 쪽에 펄프 챔버 보실까요? 그 끝이 거의 막혀 있죠. 그리고 이 치아는 음, 그 알베오라본 그러니까 치조골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고 그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갖고선 어, 치아 주위 인대 이게 그 우리 몸 중에서 제일 강한 강력한 인대라 그러는데 인대로 그 붙어 있죠. 치조골에 붙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인대가 주로 이제 치근염이라든지 그 치석에 의해서 그 인대가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이제 치아가 그 이빨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에 반해서 왼쪽 보시죠. 토끼이예요. 토끼이는 바깥쪽 그 페시알 쪽이죠. 그러니까 음, 얼굴 쪽라 그러는데 그쪽에만 에나멜층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층은 다 그 덴틴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펄프 그러니까 루트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개처럼 이렇게 오므라진 게 아니라 펄프가 계속 그 덴틴 속에 그냥 그 평행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치아 단면을 보시면은 바깥면만 페시알 쪽만 그 에나멜층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덴틴층
이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런 열린 루트가 열려 있고 이런 치아가 계속 자란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토끼는 이가 계속 자라다 보니까 칼슘이 혈액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혈액 농도 높다는 거는 뭐냐면은 칼슘이 많이 든 그런 시기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죠. 음식을 통해서 칼슘이 흡수돼서 혈액에 있는 칼슘이 높아지고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이 뼈도 만들고 임신했을 때 태아한테도 임신했거나 젖을 먹일 때 태아나 새끼를 위해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치아도 만들고 또 치아에 붙어 있던 칼슘들이 쪽에서 나오면은 그걸 또 토끼가 먹어서 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뼈나 태아를 위해서 아니면 새끼들을 위해서 아니면 치아 성장을 위해서 쓰여지고 나머지 그런 칼슘들은 혈액 속에 있는 고농도로 들어있는 칼슘들은 콩팥을 통해서 키드니를 통해서 요로 배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에 토끼요는 혼탁하고 혼탁한 많은 양이 칼슘이다. 칼슘의 크리스탈로화되어 있는 칼슘이다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칼슘 대사는 부갑상선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게 부갑상선이 칼슘 농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 빨리 흡수하던지 뼈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고 또 이게 칼슘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가져오는 걸 막고 또 뭐 이런 조절작용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뼈라든지 콩팥을 해서 칼슘 대사를 조절한다 하는 거 앞으로 이제 생리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치아의 모습입니다. 앞니 먼저 보면은 바깥쪽만 에나멜층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에나멜층보다는 무른 덴틴층이 있다 보니까 덴틴층이 좀 닳겠죠. 에나멜층보다는. 그러니까 끝 모양이 정처럼 치즈처럼 됐고요. 그 다음에 퍼프 캐비티가 루트로 치근으로 가서 이게 닫혀지는 게 아니라 오픈돼 있다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보게 되면은 어금니는 조금 복잡해요. 이 앞니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생겼죠. 에나멜 리치 있고 덴틴층이 있고 에나멜층이 있고 이게 볼록볼록 마치 앞니를 여러 개 겹친 모양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금니도 요철이 있으면서 무른 쪽 덴틴 무르다 보니 좀 무르고 에나멜층 하다 보니까 산처럼 볼록볼록 돼 있어요. 단면이 이런 것들이 교합에 있어서 아랫니와 윗니 어금니가 지그재그로 교합하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페그티스인데요. 페그라는 PEG, 폐기라는 단어는 쐐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과에서 정상보다 작은 치아를 페그티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토끼 보시면은 위 앞니 뒤에 쐐기처럼 박혀 있다 해서 페그티스라고 부르지 않나 싶은데 이 토끼의 페그티스는 설치류와 토끼 설치목과 중치목 아니면 토끼목 분리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토끼 앞니가 위턱에는 좌우로 두 개씩 있다 그랬죠. 근데 거의 좌측에 있는 거나 우측에가 두 개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폭이 굉장히 좁고 아래 앞니는 좌우 한 개, 딱 두 개인데 반해서 굉장히 넓죠. 그리고 그 뒤로 윗턱뼈에는
그 뒤에, 앞니빨 뒤에 페그티스가 숨겨져 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토끼의 치아입니다. 그 아래서 본 위턱과 아래턱을 아래서 본 모양,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인데요. 앞니가 위턱에는 2개, 아래턱에는 1개. 그 티스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몰라, 그 작은 어금니가 그 4개 있고요. 3개 있고, 위턱에는 3개 있고, 아래턱에는 2개. 그리고 어금니가 그 위턱에를 3개, 아래턱 3개 해서 좌우로 이렇게 그 곱하기 2 해버리니까 28개, 총 28개의 치아를 갖고 있어요. 치아 이상 알기 위해서 이제 구강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토끼 입 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입 벌리는 각도가 한 15도에서 20도라 그랬죠. 쥐보다도 굉장히 그 작게 입을 벌리는데, 그래서 거미경을 갖다가 사용해서 입안을 갖다가 살펴보는 것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니빨이라든지 그 구치의 치아 상태, 괴압 상태, 마모 상태 등을 확인하는데요. 혀와 이때 또 혀하고 그 뺨, 그 볼도 검사해야 되고요. 그 필요하다 그러면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겠죠. 자, 거미경 가지고 기본은 거미경 가지고 토끼 입을 갖다 살펴본 거예요. 그 정상적인 그 가운데 그림 아래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뭐 정상적인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 북할 수퍼 그런데 덧자람 뭐 가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뺨 쪽으로 굉장히 어금니가 굉장히 많이 가시처럼 덧자랐어요. 그리고 아랫니 그 어금니는 그 혀 쪽으로 굉장히 가시처럼 많이 자랐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살펴봐야 되죠. 정상적인 치아의 그 옆에서 본 모식도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그 앞니빨하고 작은 어금니, 어금니가 있다. 치아는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옆에 왼쪽에는 그 정상적인 그 치아를 가진 토끼 그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자, 앞니빨이 그 앞니가 아래 위턱이 같이 딱 맞물리게 물려 있죠. 그리고 그 앞니 특징은 뭐냐면은 그 상악 그 위턱뼈에 있는 앞니는 굉장히 동그랗게 그리고 아래턱뼈에 있는 그 앞니는 위턱보다는 조금 그렇게 동그랗지 않아요. 그렇게 자라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보세요. 그 위턱 어금니하고 아래턱 어금니가 거의 맞물려 있죠. 아랫니와 윗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아니한 상태를 부정교합이라 그러는데요. 토끼는 부정교합이 굉장히 흔해요. 왜 그렇죠? 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 자라나는데 그뭐 치아 관리 잘 해줘야 되는데 자라는 것을 잘 그 마모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부정교합 일어나겠죠. 자, 토끼는 부정교합이 흔하다. 그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아주 작게 개량된 그런 난쟁이 토끼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턱뼈 이상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다음 대부분은 식이 문제예요. 칼슘하고 파이버, 그 씹는 거, 그리고 또 치아 손상 있을 때, 턱뼈 골절, 감염됐을 때, 종양 있을 때, 치아 손상이나 턱뼈 골절, 감염, 종양 이런 것도 흔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파이버가 많이 들어있는 그 건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80% 이상 먹여야 된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를 갈 수 있는 나무 토막 집어넣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뺨치아, 그러니까 작은 어금니와 그 어금니가 맞물린 걸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이 정상적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 치아가 이렇게 잘 만나는 게 정상인데요. 그 오른쪽 보시면은 울퉁불퉁해서 그 교합이 잘 안, 그 맞물리지가 않았죠. 그다음에 기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치아가 더 많이 났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스퍼 해갖고 덧자람 했을 때 또 잘 안 물어지겠죠.
이럴 때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부정교합의 임상 증상은 대부분 치아가 덧자라서 뭐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부정교합이. 그러다 보니까 입을 제대로 다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침을 갖다 굉장히 많이 흘린다는 거고요. 그 맞물림이 맞지 않다 보니까 먹는 것을 갖다가 점점 줄고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먹다 보니까 체중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가 밖으로 자랐다든지 한쪽 이가 밖으로 자랐다든지 하게 되면은 얼굴이 부을 수 있고 또 그 좌우가 비대칭적이 되겠죠. 또 과잉 증식된 그 치아가 그 비루관, 그러니까 눈에서 코로 가는 그 눈물이 가는 지난 동물 간호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 관을 갖다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밖으로 많이 넘쳐 흐르죠. 그래서 눈 분비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흘린 피모를 털을 갖다 적시다 보니까 파리들이 많이 꼬여가지고 여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알이 또 부화돼서 구더기가 생기겠죠. 부정교합의 진단과 치료는 육안으로 검사하면 되죠. 육안으로 검사할 때 거미경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방사선 검사할 필요 있고요. 그 치료는 간단해요. 치아를 절단한다든지 이를 발치한다든지 잘 그 교합이 맞게끔 잘 갈아주는 트리밍 이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교합원이 뭐라 그랬죠? 먹이 중에 칼슘과 파이버의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앞니를 과잉 성장시키거나 어금니에 습화를 만든다거나 어금니의 과잉 성장을 만들므로써 부정교합이 되는 거죠. 부정교합 중에서 앞니의 과잉 성장을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자, 앞니의 과잉 성장으로 인한 부정교합 여러 가지 사례 사진인데요. 앞니는 그 문치라고도 그러고 전치라고도 합니다. 이가 굉장히 희한하죠? 귀걸이 할 정도로 완전히 동그래요. 어금니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래 위가 지그재그로 잘 맞물려야 되는데 약간 틀어져더라도요. 이런 그림처럼 정상적인 교합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부정교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밖으로 더 자란다든지 안쪽으로 그 스파가 생긴다, 더 자랐다든지 해서 뺨을 갖다 찌른다든지 혀를 갖다 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금니의 그 과잉 성장으로 한 부정교합이죠. 그 부정교합의 치료입니다. 그 갈아내거나 절단하거나 발치하는 거죠. 자, 그 치과 도구를 이용해서 마취해서 조금 자란 것들은 갈아주고요. 너무 많이 자랐다. 입을 갖다 도저히 벌릴 수 없다. 뭐 할 정도라 그러면은 우리 커팅 해줘야죠. 그리고 잘 갈아줘야 되고요. 그 치즈를 정 모양으로 잘 갈아줘야 돼요. 토끼 마취하고 치과기구로 지금 위 앞니를 잘라내고 있어요. 그러고선 또 절단면이 너무 거칠지 않게끔 잘 갈아줘야 되겠죠. 토끼 이빨이 앞니가 굉장히 과잉 성장됐어요. 그랬을 때 손톱깎이나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절단면이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고 상처 입을 수 있고요. 치아가 보이진 않지만은 실금 길이로서 종으로서 크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골절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잘못하면은 치아 성장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멈출 수 있어요.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 아래 위가 만나서
그리고 안쪽은 덴틴층이라 그랬었는데 좀 물르다 그랬잖아요. 에나멜층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치아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그 치아가 닳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치수염 걸릴 수 있고요. 농양 생길 수 있고요. 치주골이 또 이를 갖다가 지탱하고 있는 턱뼈에 있는 치주골이 골절될 수 있고요.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기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손톱깎이라든지 니퍼 등을 이용해서 그 덧자란 앞니를 자르는 거는 절대 금지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금니의 과잉 성장으로 인한 부정교합일 때 역시 치료 방법은 절단하거나 갈아주거나 또 발치하는 거죠. 그 토끼 그 입 벌리기 되게 힘든데 그 어금니를 갖다 발치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사랑니 뽑을 때보다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부종교합, 즉 어금니가 과잉 성장을 해서 뺨을 찔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양이 생겨서 그 토끼 그 한쪽 뺨이 퉁퉁 부었어요. 이 안에 다 농이 차 있는 거죠. 자, 선천적으로 그 치과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칼슘과 칼슘과 섬유소 부족으로 인한 아니면 맞지 않아 가지고 과잉 성장돼서 그 치과 과잉 부정교합 같은 게 일어나진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간단해요. 그 이미 자라난 치아는 절단하든지 글라인딩, 갈아내든지 아예 뽑아버리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예방도 마찬가지고 치료도 섬유소를 갖다가 충분히 공급한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를 공급한다 하는 겁니다. 그 동물 간호학 시간에 배운 개의 나조 라크리말 덕트 비루관 했는데요. 토끼도 거의 비슷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그 뻥터 누점 그러니까 상안검과 하안검에 있는 그 내안각 쪽에 있는 누점을 통해서 누관으로 해서 코로 이렇게 그 눈물관이 이어져서 눈물이 그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코로 들어갔다가 그 삼켜지는 그런 그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그 위턱에 있는 그, 그 앞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 뺨, 그 작은 어금니가 이 누관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누관이 막힐 수 있죠. 그러면은 막히면은 누관에 염증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토끼의 첫 시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들춰보시면은 저희 토끼 먹이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토끼한테는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섬유질에는 소화되는 섬유질이 있고 소화되지 않는 그 큰 입자의 섬유질이 있어요. 근데 그 소화되는 그 섬유질은 그 발효됐다든지 해가지고 그 영양소를 갖다가 로서 그 몸에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해서 소화되기 어려운 섬유질이 그 영양소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장의 운동성에 크게 관여를 하고요. 운동성이 적당하게 장이 운동성을 적당히 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크게 관여하고요. 그리고 그 영양소와 액체를 맹장으로 보내는 맹장에서 앞서 그 다음 시간에 그 맹장의 기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소화되지 않은 그 섬유질이 영양소와 액체를 맹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하여튼 고섬유질 시기는 맹장분 먹기를 증진시킨다. 해서 맹장분 먹기 첫 시간에 배웠죠. 그 밤에 아니면 새벽에 아침 일찍 한번 소화된 냄새가 향긋하고 점액으로 감싸져 있고 좀 작고 부드러운 맹장변을 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먹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런 그 맹장분을 갖다가 고섬유질 시기는 맹장분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어준다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토끼에 있어서 그 음식물이 소화관 통과하는 시간은 20시간이래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토끼가 바로 지금 당장 동물병원에 가야 될 15가지 이유랍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부터 15가지, 15번째까지 어떤 경우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지. 자, 잠시 쉬고요.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